안녕하세요. 2월의 선관 2월입니다. 오늘은요, 시대가 변해감으로써 이혼을요,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식도 올렸지만, 희한하게 그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요즘 시대입니다. 황혼 이혼도 있고, 코로나 이혼도 있죠. 이러한 이혼이 과연 사주에도 나올까요? 물론 우리가 사주 카페라던가 사주를 볼 때, 이혼수가 있으니까 결혼 늦게 해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사주에서도 이혼할 사주다까지는 아니지만 이혼할 확률이 높은 사주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결혼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혼도 신중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러한 이혼할 사주 팔자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주를 바라보면요, 본원은 나를 상징합니다. 나의 일간, 즉 나를 상징하지만 일지는요, 나를 상징하면서도 배우자궁을 상징합니다. 배우자궁은요, 바로 내 배우자 자리, 내 인연 혹은 내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 배우자의 자리를 우리가 배우자 궁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 궁이 일단 깨져 있는지 흔들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깨져 있다, 흔들려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우자 자리가 양 사이드의 관계, 이 양쪽 옆자리들과의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지, 충돌하는지, 혹은 흔들려 있는지, 아니면 원진, 귀문이 붙어 있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서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온전한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주를 그런 배우자 궁을 가장 최상이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연애를 할 때도 좀 오래 갈 수가 있고, 연애의 연장선이죠. 결혼 또한 또 길게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져 있게 된다면 연애에 있어서도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을 넘긴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만 연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옆의 두 자리와의 관계성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일단 표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 일지, 배우자 자리와 충돌이 될 만한 글자들이 옆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깨져 있는 충은요, 가장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흔들려 있는 형살 또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문, 원진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서로 으르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지 십성을 봐야 되는데요. 가장 피해야 될 십성은요, 비견, 겁재, 상관, 편재, 이 총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견과 겁재는 같은 기운입니다. 비견, 겁재는 나, 본원, 일간을 도와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고집을 상징하는데요.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한치 양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또한 조금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 시에 조금 충돌이 잦지 않을까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상관입니다. 상관은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얽매이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관을 좀 많이 가지시거나 일지상관이신 분들은 결혼 후에 이런 답답함과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도 갈증, 굉장히 힘듦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편재인데요. 편재는요, 끼가 많고 흥이 많은 그런 십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처녀 총각처럼 놀고 싶어하는 그 유흥에 대한 본능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흥이라던가 자유로움은 사실 조금 낮춰야 되지만, 하지만 편재는 가지고 있는 끼와 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으로 깨져 있느냐, 그리고 형으로 흔들려 있느냐, 그리고 귀문으로 서로 미워하느냐, 원진으로 미워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십성과 이런 흔들림이 있는 사주는 과연 100% 이혼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보완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완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과의 궁합을 보았을 때 보완할 점들이 보완이 되었을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배우자궁이 깨져 있으면 상대방은 배우자궁이 깨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들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보면 깨져 있는 친구는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항상 좀 단기간에 이제 연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대방
남성분의 이제 배우자 궁이 깨져 있지 않고 합이 들어서 더 이렇게 결속력이 좋다 보니 결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궁합은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면 상대방이 채워줌으로써 그 궁합에 그 부족했던 부분, 그 2%를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이 많을수록 그런 이별이라던가 이혼의 아픔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둘이 너무나 합이 들었기 때문에 헤어지기 힘든 궁합들이 있죠. 그런 궁합일수록 내가 배우자 궁이 깨져 있건 아니면 원진이 들어있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속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헤어질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이혼율도 높지만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과의 합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한데요. 궁합은요, 결혼하기 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썸을 탈 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사주풀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오면 악담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고 이제 너무 행복하게 왔는데 그 안에서 내가 나쁜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주 공부를 하고 나에게 맞는 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을 골라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귈 수 있다라면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이혼할 확률이 높은 사주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보완할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